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맨날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예. 다른 하루들은 되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근데 뉴얼모 세상은 왜 이렇게 녹화가 늦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와요? 그래요? 매일 하고 싶죠. 네, 매일 하고 싶어요, 사실. 역시 많아 방송 욕심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재밌으니까 네, 우리끼리 다 재밌을까? 왜냐면 저희가 좋잖아요, 화합이. 근데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저도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저희 네. 맨날 보고 싶으시죠? 네, 어쨌든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요즘에 계속 너무 습하고 그래서 물속을 걸어다니는 느낌이다 말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대표님만의 여름 견디는 꿀팁, 참 특별한 팁은 없는데요. 에어컨. 저는 에어컨을 안 싫어해요. 오, 그리고 저는 에어컨이랑 선풍기 바람을 여름에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아, 그런데 그것도 에어컨을 최근에 해서 구입했어요. 에어컨이 아. 살거든요. 일단 집이 시원해요. 네. 둘째, 저는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해버리거나 땀 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땀 많이 나버리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 되게 좋아하는 계절은 아닌데 그래서 잘 견뎌내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저거 반대죠. 그럼 독재자시네. 따로 에어컨이 따로 셋죠. 저는 막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입는 옷을 에어컨을 틀면 너무 춥고 끄면 덥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인견 소재 옷이나 아니면은 좋은 이렇게 쾌적한 면으로 된 뭐 이렇게 아프리카 애들이 이렇게 공정무역해서 따고 이런 좋은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소재의 옷을 입으면 좀 더 쾌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대표님도? 건 처음 들어봤네요. 저는 그러기 안 제 해가지고 다음에 선물. 그냥 있는 조건대로 잘 살아요. 촌놈이가지고. 아, 네. 그거 바람길. 그쵸? 바람길. 바람길이 우리 좋으니까. 집에 바람길이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 어쨌든 여러분 저희 뉴얼모 세상 그만 얘기하고 시작해야죠. 뉴얼모 세상의 첫 번째 주제는 광주 민선 8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8기 시민들이 직접 뽑은 그러니까 직접 선택한 지방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광주의 8번째가 시작되는 거죠. 민선 8기. 네, 민선 8기. 의회는 9기. 의회는 9기. 예. 똑똑하다고 나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반만 알았네. 어쨌든 광주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느낌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녹록지 않죠? 왜냐면 왜 느낌이 왜? 아시잖아요. 예. 약간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도 예산 끌어오고 이런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의힘 대통령이니까 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염려만 됩니까? 기대는 안 됩니까? 네. 왜요? 기대가 안 기대도 돼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기대도 많이 있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여서 우려가 많은 것과 광주광역시장의 새로운 시장이 온 것에 대한 것, 우려가 똑같이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기대도 많아요. 오. 예. 기대도 많은데 기대 반과 우려 반의 몇 가지 이유를 하면 일단 광주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빠르고 당당하게 6개월 이내에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쵸? 기대가 엄청 많죠. 네. 그런데 우려는 정치 지형상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가 있어서 네. 정책이나 예산을 쉽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이번에 시장 당선자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아서 투표율이 너무 저조했던 거잖아요. 그쵸. 100명 중에 15명만 지지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 뭐 정치 세력, 정치 판도에 대한 이분화된 이 통합의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뭐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그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합의 길을 광주 전남의 미래의 중요한 기점인데 가능할까? 이런 우려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기대도 하지만 또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 반, 우려 반. 예. 그런데 제가 왜 더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왜냐면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동안 저희의 의견이 이렇게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거나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막 이렇게 깡그리 좀 무시되는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광주시정이 시작되는데 이번 8기 광주 정부가 해야 할 숙제들이 신문, 뉴스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오늘 뽑아봤습니다. 예. 먼저 어등산 관광개발 사업인데요. 아니 어등산 관광개발은 저는 어등산이 어디 광주에 어디 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때만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계속 이렇게 약간 신화처럼.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앞두고도 역시나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와. 그는 군공항, 군 기지였지 않습니까? 네네. 포탄이 총알이 박혀 있고 포탄이 박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골프장과 관광 단지로 만들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해놨지만 지금까지 그걸 맡은 서진건설이 골프장을 제한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문제는 5+1 플러스 과제라 해가지고 밀린 숙제를 6개월만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올 12월 이내에 답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건 뭐 수익형 특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안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간에 뭐 당선자는 이게 수익이 부족해서 네네. 기업들이 달라들지 않았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수익형 특화 단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기본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볼 문제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취임하고 바로 논의가 될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지금 그 계획이나 인수위에서 들려왔던 얘기인가요? 이제 당선자 시절 그러니까 선거 과정부터 시작해서 인수위까지 쭉 나온 이야기들을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인수위 최종 결과 보고를 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을 것 같은데 6개월 이내에 답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그 지점에서는 커요. 화끈하네요. 예. 다른 것도 총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6개월 이내에 답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놓을지는 저는 모르지만 밑윤과 큰 그림은 수익형 특화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간에 기업들이 18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유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해법을 그렇게 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수익형 특화단지로 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민관으로. 그게 이제 관광형으로 될지 아니면 또 체리용으로 될지 뭐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로 고민해보겠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안은 이제 조만간에 나올 발표를 하겠죠. 근데 6개월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6개월이라니. 제가 교정을 했거든요. 네. 여기. 근데 이게 6개월 있다가 끝난대요. 그러면 이거 끝나면서 같이 광주의 숙제도 다 끝나는 거예요. 와, 기대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엊그제인가 모처럼 이제 신문을 봤는데 광주 복합 쇼핑몰 얘기가 이제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복합 쇼핑몰이 어동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막 하던데요. 지금 부지 논의는 몇 가지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어등산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기존에 이제 2015년도에 신세계백화점 네, 부지 맞아요. 논의가 되다가 중지됐던 거, 거기도 하나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가 저쪽으로 이전하잖아요. 네. 그 부지도 논의된 것 같고, 또 전남 방지과 일심 방지 네네, 부지도 인동에. 논의된 것 같고, 그리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도 거기도 논의된 것 같고, 그런데 정작 고민이 많은 현대와 신세계 롯데에서는 다른 부지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호남권에 유일하게 복합 쇼핑몰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 방송도 이야기했다지만 국가가 지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민간 기업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호남에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현대나 또는 그 롯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합 쇼핑몰은 도심해야겠다. 창고형 매장은 도시 외곽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시장 당선자의 기본 입장인 거잖아요. 네. 결론은 광주 근교에 네. 문화와 여가와 레저와 뭐 놀이공간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그간의 소상공인들이 수도 없는 반대.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네. 예,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소상공인들과 광주 시민사회기업의 의견을 좀 모아서 네. 도시 근교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 이내에 팍팍 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당당하게. 신나겠네요, 진짜. 네. 빠르게 당당하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또 진행되고 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 그쪽에는 좀 그만 좀 차 너무 밀리고 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느낌이 별로예요. 그리고 또 군공항 이야기도 계속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예. 광주와 전남이 동시에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되게 진척이 이루어지나요? 둘이 같이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어등산 개발이나 어등산 개발이나 군공항 문제나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밀린 숙제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네. 왜 안 됐을까요? 그런데 왜 6개월 이내에 답을 낸다고 할까요? 왜 안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안 됐을까에 대한 것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했죠. 네. 가장 뭐 전임 시장, 이용섭 시장도 6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등산 문제였어요. 그런데 또 못했잖아요, 4년간. 근데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만 한다고 저는 기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광주시장 당선자가 네. 윤석열 정부의 정무수석을 만났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군공항 문제, 네. 복합 쇼핑몰 문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문제 세 가지를 특별하게 이야기를 했던데 뭐 군공항 문제는 국가 주도형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은 광주 전남의 상생의 문제인 거잖아요. 대단히 많은 인센티브 제공과 전남에서 받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전남과 논의해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 전남 지사와 같이 그런 논의를 한번 했다고 해요. 광역 행정협의회가 전남 광주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는 잘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윤장현 시장과 강원도 시장이 좀 덜 했고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지사가 좀 하다가 중지됐고 그런데 이제 이번 좀 특이하게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 두 분이 만나서 광주가 살 길은 광주 전남의 상생이다. 맞아요. 그런 게 공유를 하고 공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6개월 뒤엔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대구공항의 사례를 국가 주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전달하면 이제 논의를 고민을 하면서 네. 기부 대양이요 주고받고 기부 앤 테이크 우리는 네네. 이만큼 너에게 줄게 이런 문제이거나 또 님비 현상인 것이잖아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구조와 논의 그리고 협의, 소통 그게 그 방향 설정과 과정이 네. 시민사회기와 지방정부 다른 타 지방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6개월 뒤엔 답을 내는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진짜 기대됩니다. 잘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18년 동안 못했던 문제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실망시키면 큰일 날 것 같네요, 지금. 어쨌든 6개월 후에 지켜보면 이제 이 밀린 숙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기대되는 지점은 메가시티인데요. 왜냐면 이 메가시티가 기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광주 전남이라고 나누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당장 밥을 오늘 점심을 뭐 담양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목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전남에 살지만 광주로 병원 나오시고 전남에 살지만 광주에 다 자식분들은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광주 전남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이 메가시티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에도 좋겠죠? 그게 기대가 돼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초광역 메가시티는 광주 전남의 경제 문화 모든 걸 통합하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일자리와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고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이 예를 들면 관광을 하더라도 네. 따로 전남 따로 광주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같이 융합해서 뭘 같이 하는 것. 네. 또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의료 관광객을 광주 전남을 모시고 올 때 전남의 섬지역과 광주의 의료진이 포함돼서
의료 점도 빼고 눈도 사무실도 하고 그리고 광주 전남의 섬을 나들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전남 나름도 해상 통역에 대한 고민들을 뭐 하면서 관광에 대한 고민을 세게 많이 섬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광주 전남이 그간에는 광역 행정 협의를 하면서도 군공항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저 한전 문제나 또는 저 한전이 와가지고 이익금 나누는 문제나 이런 걸로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좀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광주 전남이 하나의 구조로 경제와 문화를 엮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방향성과 또 속도가 잘 맞아서 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될 진지입니다 이 말입니다. 네. 저는 기대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기대 80, 우려 20. 예. 네. 근데 그 우려 이야기 더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광주 전남은 윤석열 정부에서 네.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전남의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누구하고도 예산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네네. 또한 예산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기재부하고 관련이 되는데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할 수 있는 이 정부의 구조,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구조도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간에 광주 전남에 좀 친했던 정부가 있어가지고 좀 호황을 누렸다면 지금은 인사나 예산 문제에 아주 어려운 불황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네. 그런데 광주 전남의 미래에 대한 이 미래 100년에 대한 고민들은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광주 전남이. 네. 그래서 그 지점에 이제 미스매칭,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충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의 소통과 상생 협치를 당부해야죠. 두 번째 소식은 저희 지역의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체험학습 간다고 했던 학생이 이제 그 일가족이 다 실종됐다가 예. 지금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바닷속에서 침수된 차량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건도 사건이지만 체험학습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문제가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네. 이걸 막 체험학습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어요. 교육청이 네네. 잘못한 문제로만. 네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문제는 가정이 위기가 갑자기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지역사회가 안을 것인가냐는 문제이지 체험학습 문제라고만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본적인 문제는 조양의 아버지가 네.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에 가정이 몰락이 돼서 그 어려움을 못 버티고 극단적인 걸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는 원인도 이유도 모르게 제주도 체험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다가 살해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체험학습의 문제도 잘 지켜봐야 하고 또 어느 날 모든 국민들과 모든 시민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고요. 네. 어느 날 사업이 잘 되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이 사람을 국가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고민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두 가지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1번이 갑자기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을 어떻게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처할 것인가가 나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거 자꾸 체험학습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교육청 잘못한 거 너무나 많죠. 이게 네네. 거기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이 네.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험학습 교회 체험활동에 대한 문제를 기준을 좀 만들라 그러는데 광주시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교육청은. 네. 그런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 아이가 체험활동을 간다고 하면 선생님이 알고 네. 이 아이는 언제 체험활동을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 물어봐야죠. 그러죠. 네. 그리고 몇 일 있어 물어봐야죠. 며칠. 며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에 한 5일 간다고 하면 5일 동안에 가는 것 어디 오는 것 어디 중간에 한번 전화해 봐야죠.
그래 하기 위해서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마을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조례도 있고 네. 그런 기구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그러니까 30일 동안 교육 체험활동을 네네. 가면 네. 최소한 5일, 6일 동안에는 네. 학교에서 전화해봐야죠. 네.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가 교육협의체가 협의를 했다면 거기에는 통장은 교육청에서 연락 왔는데 이 동네 우리 아이는 조양은 제주도로 놀러 간대. 엄마 아빠랑 같이 이 정도 리스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징후는 반드시 나오는 거거든요. 징후는. 네. 어느 아이가, 어느 가정이 이번에도 이 가정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 징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긴급 재난에 대한 문제도 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길 때만 약방문, 사후 약방문, 서있고 약간 고치기로만 가지.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이미 2019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그 안을 만들어라.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인천교육청은 가고 나서 3일, 4일 만에 매일 전화한다잖아요. 3일 만에 선생님이 너 어디니? 이게 관리하는 게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재량권은 부여하되 말이 너무 많아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저도 네. 좀 껴들어도 다시 정리하죠. 될까요? 네. 제가 좀 껴들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이게 지금 다 안타까워서 생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체험학습에 관한 얘기가 사실 지침은 내려왔는데 광주시에서도 권고를 했는데 지금 학교 재량, 그러니까 교장 재량처럼 이렇게 학교 재량이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뭐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야 되는 이런 장치가 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그 전에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인이 있었을 때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치가 필요한 것이 잘못 이게 관심을 주다 보면 간섭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또 가장 그 이슈가 되고 대두되는 게 사생활 문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사회나 이런 방향이 그 사생활의 중요성 때문에 더 간섭을 못하지 않나, 관심을 못 갖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문제와 네. 위기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해체될 직전까지 가는 문제를 보장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사생활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이 현대 사회에서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공동체 정신이에요. 지역사회가 아파트 같이 사는데 네. 사생활을 관여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꼭 일하기 싫으면 사생활 관여하게 해버려요. 그런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조양의 가정이 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인생에 사업하면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나에게 지방정부와 국가는 나에게 1억 2원을 1억 2억 3억 5억을 네.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면 상생기금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험학습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자체나 이제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다른 방안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인 거죠. 화가 납니다. 지금 그리고 또 계속 동반자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조양이 체험학습 간다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러죠. 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조양 가족의 문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그대로 다른 것이죠. 네. 그런데 지방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적인 문제로 가면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가정의 문제인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사회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교육 지점에 가서 보면 체험학습의 문제이다 하는 100가지 중에 0.1%도 안 되는 체험학습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대단히 잘못했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그 내용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런 지점에서는 반성해야 보는 문제인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고민할 것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를 고을 삼아서 인생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돌아오면 저는 광주 공동체가 지역사회가 골목에서 어떻게 아이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골목에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고, 이 교육으로 가면 마을 공동체인 것이고 네. 복지로 가면 마을 고삭기 대서의 복지 공동체인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면 사회에서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데 어렵지 않은 방법을 안 찾고 있는 문제로 저는 화가 나고 붕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한 것인데, 이 절망을 계속 선택하게 하고 있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에서는 체육학습 문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더 지역사회가 관심 갖고 돌아볼 문제이도, 교육도 돌아볼 문제이지, 이걸 학교에서 체험학습 문제로만 방치하고 방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네.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민선 8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광주 발전, 민선 8기 광주 출범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길로 속도 있게 광주 화이팅입니다. 광주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뉴알모 세상 다음에 기대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